오늘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알면 알수록 쓸모있고 중요한 기후변화 관련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기후변화의 이해라는 교양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학생들이 기후 문제, 기후 변화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일반적인 우리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학생들이 좀 더 기후가 무엇인지, 기후 변화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굉장히 날씨 더운데 우리 요즘 너무 더워서 힘들죠, 여러분? 그래서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알면 알수록 쓸모가 너무 많은 기후변화 관련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러분에게 의견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금 굉장히 지구온난화가 아직도 좀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구온난화가 정말 인간 때문에 이러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그룹에서 좀 목소리 높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limate change is real. It is happening right now. It is the most urgent threat facing our entire species, and we need to work collectively together and stop procrastinating. I'm not a believer in global warming. I'm not a believer in man-made global warming. 여기 5개 미세먼지, 폭염 혹은 한파, 집중호우 혹은 홍수,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 5가지 현상이 있는데 여기서 먼저 미세먼지가 나는 가장 궁금하다. 예, 그러면은 요즘 너무 더워. 나는 폭염, 막 더운 날씨, 혹은 또 겨울에 또 춥잖아, 그렇죠? 그런 관심 있다. 우리 또 학생들이 의외로 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네요. 예, 그러면 나는 막 요번에도 그 충주에서 비 난리가 엄청 났죠, 그렇죠? 부산은 요번에 좀 비가 적게 온 것 같아요. 부산 좀 비가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장마 기간에 부산은 좀 비가 많이 안 왔지만 중부 지역, 뭐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나 충청도, 전라도는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비가 많이 오는 현상 혹은 홍수 그런 거에 관심 있다. 예, 여기에도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그냥 지구 온난화 자체가 너무 관심 있어. 예, 지구 온난화에도 관심이 많으시네요. 마지막으로 지구 온난화를 포함하는 큰 변동, 모든 변동을 다 포함하는 기후 변화가 관심 있다. 예, 감사합니다. 보니까 관심사가 다양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 다양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날씨는 매일매일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비가 오고 맑고 그러한 매일매일의 어떤 기상이 변화하는 걸 우리가 날씨라고 하고 기후는 좀 더 장기적으로 통계적으로 평균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지금 어떤 원인인지 몰라요.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과학적인 근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 그렇게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전 지구적으로 가장 더웠던 해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수상 소감에서 그런 얘기하죠. 2015년이 가장 더운 해였다. 그렇죠? 그래서 2015년이 그 이전보다 가장 더운 해였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4년도도 관측 시작 이래로 가장 더운 해였어요. 계속 갱신돼요. 그래서 2014년, 15년, 16년 올해도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염으로 난리죠. 그래서 올해도 작년만큼 더웠거나 아니면 작년보다 더 더워서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다라고 또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자료를 볼 텐데 이 과거 자료를 보는 게 기후과학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면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도 알 수 없고 또한 미래에 어떻게 나타날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후과학자가 하는 거에 많은 것은 과거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고 지금 어떤 게 나타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미래에 어떨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면서 2016년도에는 실제로 1도 이상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기후과학 하는 사람들이 더 이게 굉장히 이 부분을 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2015년도에 파리 협약이라는 기후변화 협약이 있었습니다. 2100년도에 우리가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2100년도까지 전 지구 평균 지표 온도의 상승을 산업혁명 대비 1850년 대비 1.5도를 넘기지 말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자 하는 게 그때의 합의 내용이에요. 근데 벌써 작년에 지금 1도 이상 넘어갔고 올해도 1도 이상 넘어갈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약 80년 정도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온도를 이제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려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더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는 약 2도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여기서 이제 선으로 나타난 게 우리나라의 기온 변동인데요. 우리나라는 더 많이 상승했고 특히 도시 지역이 더 많이 상승했어요. 도시 효과, 열섬 효과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2도 이상 상승을 했고 서울이나 중부 지역은 또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단 원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전 지구적으로도 또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 단순히 인간의 활동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도 태양 활동의 변화, 화산 분출, 지각 활동의 변화, 혹은 굉장히 장기적인 시간 규모에서 10만 년, 100만 년의 시간, 굉장히 큰 시간 규모에서 우리가 밀란코비치 사이클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지구 공전 궤도가 변하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지구의 기후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인간 활동에 의해서 온실가스와 에어로졸이 증가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하고 산림 파괴하고 환경을 악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00년을 보면 중세 온난기에는 굉장히 따뜻했지만 소빙하기가 오면서 기후가 약화되면서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살기가 어려워지면 혁신을 합니다. 사실은 이 소빙하기 때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이 시기가 사실은 우리의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심의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이 사실 혁신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지난 한 140년 동안은 굉장히 온도가 따뜻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과거에 많이 변했지만 실제로 140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까지 한 0.85도 증가했고 작년까지 1도 이상 증가했는데 그게 140년 동안 바뀐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다양하게 온도가 바뀌었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바뀐 거예요. 중세 온난기도 300~400년 동안 서서히 바뀐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처음으로 밝힌 거는 이제 1800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온실 효과라는 거를 조셉 프리에라는 수학자예요. 사실은 지금 수학자여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데 유엔에서 하는 것이고요. 영어로 하면은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이제 기구이고요. 이 2014년도에 5차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때는 인간에 의한 원인이 95% 정도로 확실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미 지구 온난화를 경험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구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지구 온난화에 적응해야 될 때다. 또한 적극적으로 온실 기체를 줄여야 된다. 라는 것까지 보고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지구를 둘러싼 어떤 온실의 효과를 가지면서 지구 온도를 높이는 영향을 하면서 이거에서 한 15도 정도의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다양한 온실 기체들을 우리가 발생을 시키면서 대기 중에서 온실 기체의 양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것이 현재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어떤 기체가 가장 크게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냐 지금 따져보면은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출한 거의 반은 대기 중에 있지만 나머지 23%는 해양이 흡수하고 나머지 15%는 생태계가 흡수했습니다. 해양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산호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현재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극한기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물론 자연적으로도 증가하지만 많은 부분이 지구온난화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 홍수 등의 발생이 늘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미세먼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3의 길로 되게 유명한 앤서니 기든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미래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처음에 다 인간 활동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는 생각도 하시고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시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만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기후과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야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나중에 또 이 기후과학자가 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원래 과학자가 꿈이라서 그 책을 많이 읽고 이랬는데 기후과학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근데 이 강의를 듣고 나니까 기후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기후과학에 대해서 연구하려는 과학자가 되려고 노력하려고요.